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피부과 명의이시죠.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과장 그리고 또 주임 교수인 정진호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과장과 또 주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서는 주로 류마티성 피부질환, 또 자가면역 수포성 피부질환, 그리고 노인성 피부질환 이런 질환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게 짧게 그리고 또 정말 명확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희 이제 한 분야의 대가만 나온다고 하는 또 홍해걸 박사님의 인사이트 인터뷰에도 피부과 명의로 나오셨던 선생님이세요. 맞습니다. 네. 제주도에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표정이 정말 좋으셨는데 오늘도 표정이 정말 활짝 보시네요. 이 화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름살 웃을 때 생기는 주름살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가까이서 봤을 때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 의학채널 비욘드에서는 여드름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또 기획 영상을 찍어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으니까 올해는 이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강의하고 또 질문 받는 그런 라이브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는 피부 경화증인데요. 오늘 안남주님께서 정진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비가님께서 정진호 교수님께서 또 비욘드에서 생방송 강의해 주시니 기대되네요. 또 발렌시아가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이니까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군요. 그리고 옆에 보면 시청자가 지금 66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년도인데도 더 젊고 작년보다 멋있어 보이신다고 댓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칭찬을 받으니까 좋은데요, 기분은. 오늘 주제는 피부 경화증인데요. 이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또 교수님께서 잘 답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주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주제가 피부 경화증이에요. 근데 사실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어렵고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교수님이 피부 경화증이란 게 어떤 병인가요? 네, 많은 분들은 아마 병명을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에 피부 경화증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제가 거기 사이트에다가 이 링크를 올려놨는데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피부 경화증은 굉장히 드문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 명당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생길 정도로 아주 드문 병이고요. 피부 경화증이라고도 하고 피부 경피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화증이 더 많이 쓰이는 병명입니다. 피부가 경화, 딱딱해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피부 경화증은 피부가 딱딱해지는 그런 환자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피부도 딱딱해지지만 내부에 있는 여러 장기들, 간이나 콩팥이나 또는 식도나 위장관이나 이런 폐나 이런 장기가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도 보이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만 국한된 경화가 오는 그런 분이 있고 또 피부 더하기 내부 장기도 역시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두 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병이고요. 그러면 왜 딱딱해지느냐? 그거는 우리 피부의 주 구성 성분이 이제 콜라겐 섬유라는 게 있어요. 콜라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콜라겐 성분이 많아져서 딱딱해지는데 왜 콜라겐이 많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는 그런 희귀 질환입니다.
많은 연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인은 밝혀져 있지 못해서 원인 치료가 힘든 그런 좀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기 피부 경화증과 건선이랑은 다른 것이겠죠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똑같이 딱딱해지는 네, 거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요. 전혀 다른 병입니다. 피부 경화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네. 건선은 피부에만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피부 경화증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피부 경화증은 피부에만 국한돼서 네. 나오는 국소 피부 경화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피부하고 내부 장기에 도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 전신 경화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가 국소 경화증인데 국소 경화증이 시간이 되면 전신 경화증으로 이행해서 내 장기도 딱딱해지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병, 국소 피부 경화증하고 전신 경화증은 완전히 다른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고요. 국소 경화증이 나중에 전신 경화증으로 가거나 또는 전신 경화증이 국소 경화증으로 이행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이제 몸속에 콜라겐이 많아져서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런 걸 따지면 내 몸에 콜라겐들이 갑자기 급증해서 국소도 걸리고 전신 피부 경화증도 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피부는 콜라겐 섬유가 정상적으로 적당량이 항상 있죠. 네. 근데 그 양이 병적으로 많아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피부에만 많아지면 국소 피부 경화증이 되는 거고요. 피부에도 많아지지만 폐나 콩팥이나 아니면 소화기관에 있는 식도나 대장이나 이런 데도 많이 증가하게 되면 전신 경화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많아지는 거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는 이 병의 특징이고요. 네. 그게 피부에만 많아지는지 아니면 피부 더하기 내부 장기에도 많아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국소 피부 경화증하고 전신 경화증,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비관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또 피부 탄력에 좋다고 콜라겐을 따로 챙겨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는 좀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는 이제 정상적인 수준의 네. 적당한 수준의 콜라겐 섬유가 있어야 되는데, 노화가 되거나 햇빛을 많이 보거나 하면 콜라겐 섬유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주름살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콜라겐보다 떨어져서 생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콜라겐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지만, 만일 콜라겐이 병적으로 너무 많아지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병이고, 네. 아직 원인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또 정말 중요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피부 경화증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진료실에 이 피부 경화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국소 피부 경화증과 전신 경화증이 있는데, 먼저 국소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국소 피부 경화증도 종류가 조금 다양하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소 피부 경화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에만 콜라겐이 많아지고 내부 장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부에 콜라겐이 많아지는데 그 콜라겐이 많아져서 생기는 병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상 피부 경화증, 선상 피부 경화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일 많은 형태가 반상 피부 경화증입니다. 반상이라고 하는 거는 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반점 이렇게 네. 할 때 쓰는 반인데 반이라고 하는 것은 병변이 피부보다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들어가 있지도 않고 피부 그 수준 그대로 있으면서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이거 만져봤을 때 느낌이 다르거나 하는 그런 병변을 우리가 반상 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상 피부 경화증이라는 거는 튀어 올라와 있지도 않고 내려가 있지도 않고 편편한 그런 형태의 병변이 생기는데 콜라겐이 많아졌기 때문에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반상 피부 경화증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크기가 달걀 모양서부터 어른 손바닥 모양까지 피부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형태가 선상 피부 경화증입니다. 선상 피부 경화증은 말대로 선과 같이 선상으로 생기는데 보통은 한쪽 팔에 생기거나 한쪽 다리에 생기거나 또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마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마에도 이렇게 네, 경화증이 네. 생기나요? 네, 이마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선상 피부 경화증은 선 모양으로 콜라겐이 증가해서 딱딱해지는 그런 병변이 팔이나 다리나 또는 이마에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물방울 피부 경화증, 범발성 피부 경화증 이렇게 다양한데 그렇게 자주 보는 형태가 아니고 가장 99%의 환자는 이제 반상 피부 경화증이나 선상 피부 경화증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사진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를 또 사진으로 보면 네, 또 네.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게 반상 피부 경화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뭔가 경계가 네, 명확하게 네, 경계가 있는 명확하고 경화증이네요. 갈색의 반점을 띠고 있고 가운데는 좀 더 콜라겐이 많아서 더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거고요. 네. 이분은 다른 환자인데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이 반점 형태의 반상 피부 경화증이 되겠습니다. 이 반상 피부 경화증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네, 치료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피부 네. 치료가 이게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는 않은데 콜라겐이 많아지는 게 이 딱딱한 증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억제하는 그런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또 다른 형태의 반상 피부 경화증인데 앞서 생긴 거는 이제 갈색의 색소 침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약간 하얀 것도 주위는 보이네요. 갈색이지만 안에 콜라겐이 많은 부위에서는 조직이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색깔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빠지면 혹시 백반증이라는 병 네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없어지는 그 백반증이랑 혼동이 돼서 백반증 치료를 오래 하다가 다시 피부과 선생님이 보시니까 백반증이 아닌 것 같아서 저에게 보내시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백반증이랑 색깔이 빠진 경우에는 혼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상 피부 경화증은 그래도 자연 경과가 조금 좋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교수님? 그래서 반상 피부 경화증을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은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에는 자연 경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자연 경과는 어떻게 되죠? 조금 아프다가 그래도 또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1, 2주 동안 열 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하다가 또 1, 2주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자연 경과지 않습니까? 이 그리고 반상 또 피부 질환이니까 또 저희가 다치면 또 상처가 금방 아물고 이러니까 네. 혹시 국소 피부 경화증도 또 그렇게 네. 아물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반상 피부 경화증은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 네. 어떻게 될까? 그거가 이 질환의 자연 경과인데 아,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런 부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병변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밖으로 이제 번지다가 한 6개월 내지 1년간 이렇게 밖으로 번지다가 멈춥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멈추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몇 년 동안은 이 딱딱해진 피부가 점점 이게 풀려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많아졌던 것이 점점 풀려가지고 콜라겐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거의 만져보면 딱딱했던 것이 이제 말랑말랑해질 정도로 이제 풀리면서 그렇지만 이 색깔은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 흉터는 계속 있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반상 피부 경화증의 경우에는 처음에 조그만 부위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커져서 뭐 어른 손바닥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달걀 모양으로 커지다가 중지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한 6개월, 1년 커지다가 커지는 건 멈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병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혹시 다른 부위로까지 번지진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반상 피부 경화증은 보통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군데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 드물고 보통은 하나 아니면 많아봐야 두 개 정도 두 군데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커지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반상 피부 경화증의 자연 경과는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취한다. 그리고 내부 장기에 병을 유발하지도 않는 피부병이다. 그래서 네.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고 또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는 저절로 좋아지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네. 좋은 병인 좋은 네, 희귀 질환이어도 자연 경과로 나아질 수 있다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놓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색깔이 남아서 그쵸, 흉터가 오랫동안 신경 쓰이죠. 저런 흔적이 남으니까 저런 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색깔도 시간이 되면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상 피부 경화증이 있고 또 선상 피부 경화증이 있다고 했는데요. 선상 피부 경화증은 선모형으로 된다고 했는데 특히 또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아이고 네 이렇게 이제 팔에 정말 선 모양으로 선 모양으로 여기 부위는 괜찮은데 여기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색깔이 앉고 또 이쪽은 또 괜찮죠. 그래서 선형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손가락부터 위로 올라와서 어깨 부위에서 되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팔에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생기고 다리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발가락서부터 쭉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허리 정도에서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상 피부 경화증인 경우에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렇게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요. 양쪽 다리나 양쪽 팔에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가 이제 주로 어린이들한테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이마에 머리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경우 이거 다른 애인데 이렇게 콜라겐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이런 선상 피부 경화증이 생기는 형태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상 피부 경화증처럼 그냥 가만히 두면 좋아지는 경화증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국소 피부 경화증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몸의 내부 장기에는 이제 피부 경화증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요. 오래오래 있어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전신 경화증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팔에나 다리에 생긴 선상 경화증도 마찬가지고 이 이마에 생기는 선상 피부 경화증도 처음에 어느 부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려오죠. 그리고 팔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손가락이나 어디서 생겨가지고 위로 올라오거나 또는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퍼지다가 팔의 경우에는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다리의 경우에는 발가락부터 허리 부분까지, 그리고 이마에 생기는 경우에는 머리에서부터 턱까지 이렇게 선을 따라서 정말요? 내려오다가 이제 멈춥니다. 아, 그럼 아이가 크면서 병변도 같이 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퍼지는 기간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팔인 경우에는 한쪽 손을 다 침범을 하게 되고, 다리 경우에는 발가락부터 허리까지, 또 얼굴의 경우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턱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모든 환자가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리고 병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병이 생기는지 아직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이 병의 자연 경과는 그렇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치료 얘기 물어보셨는데, 네,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두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상 피부 경화증이나 선상 피부 경화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막 번지고 있는 단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2달 전에 이게 발견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그게 턱까지 갈지 코까지 갈지 거기서 멈출지 사실은 알기는 어려운데 한 달, 2달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번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 경과상 6개월 내지 1년은 계속 번지는 단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용약을 처방해서 씁니다. 그런데 만일 저한테 오셨는데 병이 생긴 지가 한 3년은 됐고 1년 동안 번지다가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은 번지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런 환자분들은 처음 번지는 1년 동안은 병이 있은 거지만 나중에 번지지 않았던 2년은 병이 없어지고 지금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병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흔적만 남은 거다. 병이 없으니까 병이 없는데 치료할 필요가 있겠냐 하면 많은 분들이 병이 없고 흔적만이 남은 거라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상 피부 경화증의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경우가 뭐냐면 요렇게 이제 병이 생긴 부위의 피부 세포들이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만일 10살 아이가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게요. 피부도 말랑말랑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10살 아이의 얼굴은 요만한데 얘가 이제 성장을 하면 엄마 얼굴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병이 없었던 부위는 잘 크는데 이 병이 있었던 이 부위는 세포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가 10이 클 때 이 부위는 팔이나 구나 그러니까 성장이 조금 적어지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볼 때 또는 부모가 볼 때는 이 부위는 그대로인데 이 부위가 점점 더 들어가져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주위의 정상 부위가 더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환자 보호자는 이 병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심해진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그 흔적 부위가 성장이 좀 정상 피부보다 좀 적어져 있다, 감소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약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커버리면 약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미 커버리면 약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렸을 이제 때부터. 흔적이 이렇게 옛날 상처가 앓고 난 부위에는 세포가 이미 많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죽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아 환자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정상 부위는 많이 크는데 그 부위는 좀 덜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더 번지냐 안 번지냐는 이 부위의 범위가 없던 부위에 이 병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하지, 있던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더 덜 큰다, 덜 성장한다, 이거는 그 병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그 옛날에 앓고 난 그 흉터가 잘 성장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래도 또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활용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아까 그게 어디 갔죠? 이런 반상 피부 경화증의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이 많아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면 콜라겐 합성을 스테로이드 연고가 억제하기 때문에 이 딱딱한 것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는 딱딱한 부위에만 바르시면 되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 이제 말랑말랑해진 부위에는 더 이상 바를 필요가 없고요. 이 색깔은 이 피부 겉에 뭐가 멜라닌 색소가 많아져서 이렇게 갈색이나 검어 보이는 게 아니고, 피부의 속의 변화가 피부 밖으로 비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을 발라서 치료하거나 레이저로 색깔을 빼거나 해서 색깔을 옅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거를 치료해서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치료하시면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깔은 현재 의학 수준에서는 좀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좋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딱딱한 거는 저절로 풀리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이 합니다. 반상 타입의 경화증을 아무래도 그냥 국소 부위가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비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아예 진단을 못 받고 그냥 모르는 상태로 사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셨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게 어렸을 적에 있는데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이게 피부 경화증이 맞냐고, 국소 피부 경화증이 맞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뭐 넘어져서 생겼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이게 왜 생겼지, 뭐 긁어서 생겼나 뭐 이렇게 뭐 아무튼 큰 건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반상 피부 경화증은 그렇게 걱정할 병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흔적이 남아서 이런 게 얼굴에도 올 수 있거든요. 목에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외에는 큰 건강에 문제가 없고, 선상 피부 경화증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마에 생기는 경우나 손에 이렇게 생기는 건 반팔 입기도 힘들고, 또 성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 팔에 생겼을 경우에 이쪽 팔의 굵기나 길이가 이쪽 팔보다 좀 짧아지거나 굵기가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한쪽 팔이 조금 짧거나 가늘거나 한쪽 다리가 좀 짧거나 가늘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마의 부분이 성장이 안 되면 한쪽 부분은 막 커지는데 그 부위가 성장이 잘 안 되면 점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 또 부모님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초기에 막 번질 때, 생기고 한두 달 빨리 안 됐을 때 저한테 다행스럽게 오시면 제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약을 써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만일 이미 번질 대로 번져가지고
된 상태에서 저한테 오면 사실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가 더 커질 때 더 비대칭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떤 애들은 이 흔적 부위가 옆에 정상 피부만큼 제대로 성장하는 경우도 한 반 이상은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또 어떤 애들은 불행히도 정상 부위가 한 네. 10이 클 때 한 8 정도 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떨 거다 딱 맞춰드리기는 어려워도 한 6개월, 1년 이렇게 관찰을 하면 어떨지 알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성형외과 그게- 교수님들이랑 상의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국소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신 피부 경화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질문만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발렌시아가님 질문은 전신 경화증과 국소 피부 경화증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와우님께서 이제 영화에서 피부가 이제 홍당무 같이 이렇게 막 울긋불긋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경 이야기도 나중에 해주세요라고 또 네, 댓글을 네, 남겨주셨네요. 네, 네. 그거는 이 피부 경화증은 전혀 다른 안면 홍조나 뭐 그런 거기 열꽃 때문에 막 이런 그런 얘기하잖아요. 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탈모가 나오는 것도 콜라겐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형 탈모나 네. 그거는 이제 콜라겐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콜라겐 과다라는 이론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남성 호르몬의 과다가 요즘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과다해서 생기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 그 프로페치아 같은 네. 약들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연숙킴님께서 이 피부 경화증이 피부 근염이랑 병발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제 피부 근염 환자도 많이 보는데, 피부 근염과 피부 경화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송지혜님께서 어린이 선상경피 경화 부분 유리피판으로 성형적 수술을 하면 성장 시 피부가 전체적으로 같이 잘 성장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형외과 교수님을 교수님과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 부위가 이제 특히 이제 밑에 있는 뼈까지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근육도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성형적 수술을 하면은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부위에서 피부를 띄어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자기 피부처럼 보이진 않고 네. 경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분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수술한 후에 어떤 상태가 예상이 되는지, 큰 문제가 뭘지 이런 거를 잘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거 없이 성장은 잘 됐는데 약간만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필러를 넣거나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하거나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미용적인 만족도를 얻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불행 네, 중에. 네. 김아리님께서 엄지척을 올려주셨네요. 네, 저 무슨 뜻입니까? 네, 좋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겠죠, 네. 교수님.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전신 경화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 전신 경화증은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이제 장기에도 섬유화가 진행되는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신 경화증은 이제 국소 경화증은 이제 피부에만 콜라겐이 증가하는 그런 병이라고 했는데, 전신 경화증은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까지. 장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기가 다 침범이 될 수 있고요.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폐가 이제 콜라겐 섬유가 어느 정도 있는데, 만약 거기 콜라겐 섬유가 많아지면 폐라는 게 이렇게 숨을 쉴 때는 늘어나고 숨을 마실 때는 또 내쉴 때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래야 되는데 콜라겐이 많아지면 딱딱해져가지고 늘어나지도 못하고 딱 줄어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호흡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콩팥도 이제 콜라겐 섬유가 많아져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식도 음식물을 밑으로 계속 밀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콜라겐 섬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콜라겐이 많아지면 식도가 딱딱해져 가지고 음식 생기기도 힘들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장기가 망가져서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소 피부 경화증은 이제 피부에만 문제가 돼서 미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만 건강 자연 경과도 좋고. 자연 경과도 좋고 저절로 좋아지고 네. 하기 때문에 뭐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는데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용적인 문제 빼고는. 근데 이 전신 경화증은 내부 장기의 병이기 때문에 국소 피부 경화증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한 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치료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국소 피부 경화증 같이 아직 원인은 모르는 거죠. 네, 원인은 이제 국소 피부 경화증은 콜라겐이 피부에 많이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내부 장기에 콜라겐이 많아지는데 아직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혈관이 많이 망가져서 그렇다. 혈관에 네. 병이 생겨서 그렇다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신 경화증의 주 증상,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레이노드 증상이라는 겁니다. 레이노드 증상이 뭔가요? 레이노드 증상은 이제 우리 정상인도 얼음물에 손을 담그거나 아니면 추운 날씨에 가면은 이제 손이 차지잖아요. 네. 차지는 이유는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돼서 혈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전신 경화증 있는 부분은 환자분들은 추운데 나가면 혈관이 굉장히 추위에 민감해가지고 완전히 수축을 하기 때문에 손끝이 아예 창백해집니다. 아, 정말요? 아예 뭐 보랏빛으로 된다거나. 하얘졌다가 이제 네. 혈관 하얘져서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가 이제 청색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파래지죠. 그러다가 이제 더운데 들어오면 갑자기 혈관이 늘어나서 이제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발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창백해지고 푸르죽죽해지다가 이제 더운데 들어오면 이제 아주 발적이 일어나서 화끈화끈해지는 그런 증상이 세 가지가 있는 거를 우리가 레이노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추운데 민감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찬데 나가거나 찬물에 손을 넣거나 찬 물건을 만졌을 때 손끝이 창백해지느냐, 열 손가락이 다 그런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경험이 일상생활에 있으면 그건 레이노드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신 경화증 환자는 레이노드 증상으로 100%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노드 증상이 없으면 전신 경화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100% 네. 시작하는데 그거는 혈관이 굉장히 추위에 민감한 그런 병이 생긴 거다. 그래서 혈관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기의 면역 기능이 이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장기를 손상시켜 가지고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에 콜라겐을 많이 만들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유전병인가?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이게 네, 유전될까 혹시 유전이 될까?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유전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전이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이 전신 경화증도 국소 경화증처럼 또 다양하게 종류가 나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전신 경화증은
모양으로 국소경화증은 모양에 따라서 반상 네, 피부경화증, 선상 이렇게 나눴는데 전신경화증은 모양으로 나누지 않고요. 이제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제한형 전신경화증, 제한형, 네. 미만형 전신경화증, 제한형과 미만형으로. 제한이라는 거는 이제 제한됐다. 병이 어느 정도 확장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심해지다가 그 정도로 제한이 됐다. 그래서 제한형은 좀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후가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미만형은 굉장히 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미만형 피부 경화증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제한형이고 어떤 경우가 미만형이냐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제한형이면 나는 뭐 전신경화증 걸린 거는 슬픈 일이지만 안 된 일이지만 제한형이라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형은 제가 레이노드 증상이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제일 처음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로 꼭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말단 경화증입니다. 말단 손끝이 딱딱해지나요? 네, 그 말단 경화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소 경화증은 몸 어디나 생기잖아요. 네. 팔에도 생기고 뭐 아까 사진 보여준 것처럼 등에도 생기고 네. 얼굴에도 얼굴에도 생기고 뭐 생기고요. 이렇게 생기지만 전신 경화증은 피부가 딱딱해지는 게 생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손끝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단부터 이렇게. 네, 그래서 말단 경화증이라고도 하고 손가락 경화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신 경화증은 크게 두 가지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레이노드 증상이고 하나는 말단 경화증 또는 손가락 경화증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개 중에 하나가라도 없으면 전신 경화증으로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형 전신 경화증은 레이노드 증상이 있고 얼마 후에 말단 경화증이 생기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노드 증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말단 경화증이 생기고 말단 경화증이 생긴 다음에 손가락이 딱딱해진 다음에 손, 팔, 그다음에 얼굴 요 부위가 이제 딱딱해지는 게 생겼다. 레이노드 증상이 있고 3년, 5년, 10년 이 지난 후에 비로소 손가락이 딱딱해졌다. 그러면 제한형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 속도가 그렇죠. 천천히면은 제한형일 네. 가능성이 네. 높은데 네. 그 속도가 진행 속도가 그렇죠. 빠르다면 레이노드 증상이 있고 6개월, 1년도 네. 안 됐는데 손가락이 딱딱해지고 손등, 뭐 얼굴 또 미만형인 경우에는 몸통까지, 다리까지 딱딱해지는 경우가 미만형 전신 경화증입니다. 그래서 네. 제한형은 레이노드 증상이 생기고 손가락 경화증 또는 말단 경화증이 생기는 데까지 수년이 걸리고 피부가 이렇게 만져서 딱딱한 것이 팔하고 얼굴 부위에 국한돼 있고 또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것도 조금 속도가 다른가요? 속도도 천천히 올 뿐만 아니라 폐나 콩팥이나 이런 데는 안 생기고요. 네. 주로 식도 소화기를 좀 침범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금 삼키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미만형인 경우에는 레이노드 증상이 생기고 1년이 안 됐을 기간 동안 이미 손가락, 팔, 얼굴, 몸통까지 다 경화가 오고 또 폐도 식도는 물론이고 폐도 딱딱해지고 콩팥도 병이 생기고 하는 게 미만형입니다. 그래서 네. 제한형으로 진단이 되면 제한형도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는 상당히 좋고요. 네, 미만형으로 다행이네요. 진단이 되면은 이제 저와 같이 피부과 의사한테
치료받는 것보다는 콩팥이나 폐나 이런 데 더 전문 지식이 있는 류마티스를 전공한 그 의사분들한테 진료받는 게 더 옳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한형인 경우에는 뭐 식도 정도에 네, 이렇게 네, 딱딱해지다가 네. 좀 자연스럽게 말랑말랑해지면서 네, 회복을 네, 하는데 네. 미만형 같은 경우에는 뭐 폐나 콩팥까지 딱딱해지기 네, 때문에 네, 네. 피부과가 아니라 이제는 류마티스과에서 네, 치료를 해야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내과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바라현미님께서 피부 경화증이 피부 상피 세포 암으로 발전될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걱정은 되실 네, 것 같긴 네,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 경화증이 갖고 계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밀크밀크님께서 저희가 차가운 곳 나가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또 따뜻한 물 속에 손을 담가서 찜질할 때 손바닥이 막 가려울 정도로 찌릿찌릿하시대요. 네. 이거는 또 어떤 피부과 질환인지 궁금하셨나 봐요. 네, 글쎄 그거 뭐 피부를 보지 않고는 이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주부 습진이나 손 습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더운 데에 가면은 손이 좀 가렵고 이렇게 따끔따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졌을 때는 네.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피부 경화증에 이제 질문이 나와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피부 경화증은 이제 피부 안에 국소도 그렇고 네. 전신 경화증도 그렇고 피부 안에 콜라겐이 많아지니까 피부 안에 있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 땀샘. 땀샘이 이제 진피 내에 있는데 땀샘에서 땀을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습니까? 땀이 잘 안 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콜라겐이 많이 증가해서 땀샘을 막 누르기 때문에 땀샘이 다 쪼그라들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더워도 땀이 안 나죠. 땀이 안 나니까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건선이랑 헷갈리셨나 봐요. 초반에 네. 질문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소 경화증 이렇게 이제 국소적으로 생긴 국소 경화증도 주위의 정상 피부보다 거기가 땀이 안 나고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하니까 거기가 많이 가려워하세요. 네. 그리고 전신 경화증도 이게 콜라겐이 많아서 땀샘이 없고 땀이 안 나니까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많이 가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국소 경화증이나 전신 경화증이 가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긁어서 상처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일수록 거기에 보습제를 자주 바르시는 게 좋고 또 목욕할 때 때를 안 미시는 게 그 부위는 때를 밀면 더 건조해지니까 그런 거를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가려움증의 도사라고 네. 또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 가려움증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라이브로 설명을 해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전신 경화증으로 넘어와서요. 네. 그러면 역시 또 치료가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신 경화증은 아직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뿌리를 뽑아주세요. 네, 뿌리가 그럴 것 뭐냐? 같아요. 근데 이제 뿌리라는 게 원인인데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환자가 오셨을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소량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소량을 사용하면 이제 콜라겐 섬유도 억제되고 또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을 좀 떨어뜨려서 이 전신경화증이 심해지는 것을 막고요. 또 제가 혈관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수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제를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폐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과적으로 각 장기에 맞는 약을 이제 골라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 잘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한형인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고 또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그 경과도 보이기 때문에 잘 치료하고 항상 손끝이나 이런 데가 차갑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미만형인 경우에는 이제 내과적인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피부가 이제 가려운 거는 이제 가렵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습제를 바르시고 건조하지 않게 하고 가려운 거에 대해서는 또 피부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발렌시아가님께서 이 정진호 교수님께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 전신 경화증도 혹시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물론이죠. 신약이 개발되는 게 많이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전신 경화처럼 희귀하고 환자가 많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임상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전신경화증 환자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 50명한테는 이 약을 쓰고 50명한테는 위약을 쓰고 이렇게 해서 뭐 1년, 2년 비교하는 그런 임상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아서 개발이 좀 늦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비건님께서 레이노는 다양한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면 피부과나 내과 중에 어느 의원을 먼저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레이노드 증상은 정상인도 5% 정도는 레이노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그냥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그렇죠. 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증상이 없이 네. 레이노드 증상만 있는 경우가 네. 100명 중에 5명은 레이노드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검사를 해봐도 다른 이상은 전혀 없고 증상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1차성 레이노드라고 합니다. 그런 환자가 아까 제가 제한형인 경우에 레이노드 증상이 있다가 5년, 10년 후에 말단 경화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혹시 제한형의 피부 경화증이 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레이노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레이노드 증상이 나오면 뭐 저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류마티스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시고 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 겨울에 장갑 끼고 또 손난로 갖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저기 이뽀님이 레이노드 있지만 네,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제 안 먹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안 먹어도 되고 네. 겨울철에도 손을 따뜻하게 하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장갑인데 발열 장갑 이게 네. 네. 그래서 충전기식으로 해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꼭 끼고 다니시고 해서 이 레이노드 증상이 심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혈관이 항상 수축해 있으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손끝이 이제 허는 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만 없으면 레이노드가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뽀님께서 또 피부가 딱딱해지는 게 없고, 그러니까 피부 경화 증상이 없는데 학행항체 수제가 높다는 것만으로도 전신 경화증으로 진단이 가능한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항체라는 거는 피 검사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그게 정상인도 20%는 양성이 나오는 검사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도 10% 많이 보면 20%도 소량 그 항해항체가 나오기 때문에 항해항체가 나왔다고 해서 어떤 병이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항해항체가 있으면서 다른 증상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병일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지 항해항체만 있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네네. 레이노드 증후군과 항액항체가 같이 있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병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도 이렇게 다 받아주셨는데요. 네. 또 위에 비건님께서 굉장히 생소한 질환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강의해 주신다니까 미리 알람 맞추고 기다릴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강의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국소 피부경화증, 전신 피부경화증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그래서 피부 경화증은 이제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우리나라에 이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분들은 많지가 않고 해서 오진의 경우가 상당히 많은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국소 피부 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아 이거는 피부병이구나, 피부에만 국한되고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커지다가 멈추면 그 다음에는 좋아지는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불행히도 얼굴이나 목이나 이렇게 보이는 부위에 있으면 미용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싹 스쳐가지고 흉터가 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지지 않습니까? 교수님 외래 때도 그렇게 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거 없애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네. 좋겠다고. 그렇지만 이제 미용적으로 100% 말끔하게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주 이쁘면 좋지만 마음이 이쁘신데 얼굴이 뭐 가다가 나뭇가지에 스쳐가지고 흉터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더 어려워하시는 게 자꾸 주위에서 물어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내가 국소 피부 경화증이 있는데 뭐 그게 어쩌고 뭐냐. 이렇게 네, 설명할 그렇게. 필요가 없고요. 그냥 길 가다가 어디 부닥쳐가지고 흉터가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 전신경화증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제한형인지 미만형인지 그거를 잘 구별을 하셔가지고 제한형이라 그러면 역시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좀 시간이 하고 피부과에서 잘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만형인데 내부 장기에 이제 증상이 심하면 그거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치료하시면 그것도 좋아지는 그런 병이니까 아무튼 병이 있다고 너무 상심을 하지 마시고 모든 병이 그렇듯이 걱정을 하면 걱정할수록 병은 심해지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시면 병은 빨리 낫는 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희귀질환 이야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귀중한 강의 고맙습니다, 교수님. 또 이렇게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녹화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또 업로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는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니까 이 국소 피부 경화증, 전신 피부 경화증 말고도 가려움증, 루푸스 등등 다양한 피부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들 다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